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너무 좋아요. 월요일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매일이 월요일 같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출근해서 일하고 중간중간 계속 생각하면서 빨리 집에 와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강했거든요. 근데 또 막상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할 일을 좀 하면서 이걸 찍을 시간이 또 약간 뒤로 미뤄지니까 살짝 시들 뻔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진짜 안 하게 되는 걸 아니까 방금까지 이불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든 생각은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제가 생각하면서 저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이 과정과 앞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발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정말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오늘 좀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주력으로 내세울 나의 강의 주제. 저는 이중언어와 다문화. 그거를 뾰족하게 가지고 가겠다. 이게 저의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동시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이뤄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거든요. 그럼 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뭔가, 저는 정말 이렇게 뒤늦은 나이에 제 자아를 찾아가는데 요즘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일단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무언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며 나의 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할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추스리고 잘 균형 잡고 때로는 나한테 한정되는 이 에너지를 분배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쉽게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따라해 보면서 그 방법대로 가면서 방법을 찾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고 싶다는 거죠.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조금 시행착오가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면서 알고 싶은 그런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전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분야가 아닌 또 다른 분야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말이 생기겠죠. 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저를 계속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직 그림은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그려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왠지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 이게 되게 딱 붙듯이 잘 맞는 것 같고 회의도 하면서 동시에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받기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해한 퍼실리테이션 무엇인가? 일단 학습이 주고받고가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육법인 것 같아요. 학생이 배울 수도 있고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주고받고가 되면서 단순히 교육자가 주입시켜주는 대로 학습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교육자가 원하는 방법은 그 원하고자 하는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은 이만큼 커요. 근데 그거를 학습자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내가 설명해보고 하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결국 교육자가 원하는 답을 교육자가 이렇게 코칭하고자 하는 그 답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서 가는 거.
그 의도를 학습자가 분별해 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오늘 이해를 했거든요. 여튼 그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교육법 중에 하나인데 원래부터도 이 개념이 있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의 가치가 이것과 굉장히 많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거를 좀 더 같이 대화 나누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 강의 나가는 데서 많이 활용하고 싶다. 이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학습자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만큼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 상대방도 잘 이해하면서 원하는 수업의 방향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또 저는 흥미로웠던 게 강의 같은 거를 시작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그냥 웃기려고 하는 흥미 위주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이제 하게 될 강의와 자연스럽게 연결을 짓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뭔가 강의를 구성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듣는 사람의 내적 동기를 자극해주는 어떤 질문. 들었을 때 웃음도 나면서 동시에 맞아 공감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저 강사와 이 수업이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구나. 마음이 이렇게 잘 준비가 돼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땅을 잘 골라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그것도 배웠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그 약간 기분 그래프, 뭐 기분 온도계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기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참 좋았는데 예를 들면 저의 기분은 오늘 9입니다. 왜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이 너무 설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지금 기분이 9까지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제 마음도 제가 준비시키게 되고 또 나에 대해서 약간 인식하게 되고 그럼 내가 이 상태니까 조금 더 만약에 내가 기분이 낮은 상태면 조금 끌어올려서 이 수업을 잘 들어봐야겠다거나 아니면은 그래 이런 내가 좋은 상태로 오늘 수업을 잘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실리테이션이 왜 나한테 필요할까? 나는 이걸 왜 배우고 싶어 할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좋은 소통으로 원활한 강의자가 되고 싶고 교육자가 되고 싶고 동시에 저는 저 자신한테도 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올바른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아가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또 오늘 좋았던 거는 그 강점 검사 같은 거를 조금 더 다시 해봤어요. 오늘 준비해 오신 선생님이 몇 날 며칠에 걸쳐 고민해서 만든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책상 위에다가 쫙 펼쳐놓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강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3가지를 골라서 이유를 얘기했고요. 또 반대로 같이 있는 이 구성원들이 보는 그들이 볼 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골라오는 것도 했고 설명 듣기도 했고 그리고 강점과 다르게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뭐 이걸 두 가지 정도 뽑아보기 했는데, 이거는 내 강점을 더 단련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완전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이런 목표도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카드들을 펼쳐놓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툴이 나오면은 이거를 토대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설렘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저의 강점은요. 강점. 근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강점과 장점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 강점은 말 그대로 나의 가장 재능과도 같은 그런 것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어때요? 숨 쉬듯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흘러나오는 거. 내가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나의 좋은 점. 재능. 그게 바로 강점입니다.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 근데 반대로 장점은 내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잘하게 되는 거. 그거를 장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강점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잘하는 거니까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쉽다고 느껴져요. 그저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장점은 물론 어느 정도 내가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노력으로 계속 이거를 발전시킨 거라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게요. 저는 제가 말을 되게 잘한대요, 사람들이. 그럼 나 말을 잘하는 게 장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들을 만큼 말을 잘하지만 말을 항상 하고 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지쳐. 오늘 나 말 진짜 많이 했어. 힘들어. 근데 말을 잘하는 게 내 장점이니까 말은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건 내가 알잖아요. 그거는 나의 장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을 평균치에 비해서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한다는 소리 듣는 것도 아닌데 나는 말을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 난 어디 가서든 말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하고 심지어 오랜 시간 말을 하고 나서도 난 너무 재밌다고 느껴. 이거는 그냥 타고난 강점인 거예요. 내가 뭔가 너무 좋아하고 그냥 그거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게 강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게 진짜 분명히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의 다 강점인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베트남 살 때 통역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요. 내가 준비해놓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거를 듣고 그의 뉘앙스를 제가 판단하고 그의 뉘앙스 느낀 대로 그거를 이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 과정을 저는 너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이 있을 때도 이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고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거를 그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주는 것 자체 그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박람회 통역도 3일, 4일을 연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냥 가면 아침부터 폐장할 때까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돈 안 받아도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제가 느끼지 않고 그냥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저의 강점이었던 거죠. 대화하기.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설명해주기. 전달하기. 예.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도 그래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어떤 날은 가서 아침부터 가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타이트하게 쭉 강의를 하고 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문득 돌아오는 길에 느낀 거예요. 오늘 내가 6시간을 쉬지도 않고 애들하고 얘기를 했네. 어떤 날은 그냥 말도 하지만 그 시간 내내 아이들하고 계속 주고받고 소통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하는 동안에도 너무 좋아요.
피곤한 거는 둘째 문제예요. 피곤해도 상관없어.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 반복되는 걸 보니까 이게 나의 강점이구나. 강의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제 강점은 무언가 나의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거 지금 누가 저한테 시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너무 즐거워요. 시키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뭔가를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이거를 어떤 시각적이든 음성적인 거든 표현하는 거. 그리고 뭔가 기록으로 계속 지금 남기고 있어. 이거를 나만의 분류법으로 내가 꼭 분류하고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의 강점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제 자존감도 동시에 올라가고요. 또 이거를 내가 버리지 않고 꾸준히만 열심히 하면 강화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의욕이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말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더 말하고 싶어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뽑은 카드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창의적 활동, 자기 성찰, 비언어 표현. 이게 저의 강점이라고 뽑았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창의적인 활동은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독창적인 학습 활동을 개발하는 거. 이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능력. 저는 항상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그냥 지나보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붙들어서 저한테 적용을 시켜보거든요. 이렇게 자기 성찰하는 능력이 저의 강점입니다. 또한 비언어 표현, 표정, 제스처, 자세, 비언어적인 요소로 소통을 강화하는 능력. 이거는 저가 이제 새롭게 제가 알게 된 건데 저는 제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명확하게 잘하진 못해요. 어쩔 땐 논점도 흐려져요. 그리고 그냥 제 입장에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표현, 어떤 내가 느낀 거를 말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도 이해시키면서 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비언어 표현이 훨씬 더 괜찮은 거죠. 때로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입으로 추임새도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표현하는 거 되게 잘하고 이거를 어떤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비언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는 제 표정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표정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점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표정으로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근데 좀 좋은 방식으로 이제 저는 계속 훈련하고 발전해 나가야겠죠. 반대로 다른 분이 저의 강점이라고 꼽았던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방성, 변화주도, 솔선수범. 이거였는데 굉장히 요거 마음에 들었어요. 개방성,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제 강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것도 맞아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 그 사람의 생각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게 때로는 저를 부신다고 해도 좋아합니다. 이게 부신다는 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감정이 부서진다가 아니고 제 생각을 부시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부서졌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럴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제 생각이 부서져요. 그럼 부서진 조각을 전 다시 모아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엄청 만족해요. 뿌듯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또 새롭게 알아서 내 시야가 확장됐구나. 혹은 내가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서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 주고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에 대해서 누가 조언을 해준다는 거 정말 감사하게 듣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강점이란 사실을 오늘 들어서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흐름을 읽고 두려움 없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혁신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뭔가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일단 제가 겁이 없어 보인대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제가 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은근 겁이 없거든요.
좀 막 행동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충동성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결국 강점으로 봤을 때는 변화를 주도하는 일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였습니다. 또 솔선수범, 말로 하기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며 본보기가 되는 태도. 본보기가 되는지는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행동파인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제가 했던 것들을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면요. 저를 굉장히 아끼게 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되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진짜. 저는 행동파이긴 합니다. 행동이 좀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되게 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동료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도감이 엄청 있다고. 그게 너무 좋다고. 그 경험.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전 노하우와 내공이 있다. 이게 저의 강점이라고 했는데 뭐 경험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제 경험은 경험도 아닌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많고 한편으론 나쁘고 힘든 경험들이 그래도 그것도 경험이라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인정도 하고 경험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자료. 정보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 강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를 표현하는데 좀 노력해야겠다. 노력하면 더 강화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되게 설렜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랑 정말 친한 동료분이 골라준 거는요. 이거 되게 좀 재밌었는데 열정, 비언어 표현, 목소리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열정, 에너지 넘치는 태도로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 솔직히 이게 저의 주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넘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서는, 그리고 제가 가치를 갖고 있는 일에서는 매사에 열정적인, 그리고 열정을 가지려고 일부러 억지로 노력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뭐가 좋으면 그게 티가 납니다. 그게 다 열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특히 저에게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명확한 발음, 적절한 성량과 톤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이거는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왜냐면 저는 제 목소리를 맨날 듣고 살아왔고 제가 그렇게 막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칭찬을 또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하면서 그리고 요 근래 저랑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저의 좋은 점인데 저의 강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고 했어요. 인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그런 또 방향이잖아요. 이게 목소리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듣는 거 저 은근히 아니죠. 대놓고 너무 좋았습니다. 나 목소리 아나운서 같대요. 편안해서 듣기 좋아요. 목소리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소리.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항상 그 얘기는 듣기 좋은데 이게 내 강점이란 걸 알았으니까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강점으로 알고 이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목소리 관리도 잘해야겠다. 빠른 것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하면 말이 엄청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나마 딕션이 좋고 전달력이 좋아서 그게 커버가 되는 건데 사실 가만히 듣고 보면 말이 상당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인지하고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저를 알아봤는데 제가 여기서 자기 성찰과 지속 성장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부면을 현실적으로 제가 목표로 잡았어요. 더. 그러니까 이게 제 강점이라면 이 강점을 더 강화시키겠다. 네. 성장을 할 거면 대신에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끈기도 키우고 버티는 힘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요. 또 자기 성찰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에 저의 목표를 좀 더 추가하자면 그게 단지 내가 생각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성찰을 객관적으로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자기 성찰과 지속 성장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만의 무언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록을 멈추지 않겠다. 이게 올해 저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계속 기록하고 남기고 하다 보면 무언가 정리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정의 내리고 혹시 이 방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또 계속 개발하고 기획해보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옆에 두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네요. 근데 이거는 제 채널이니까 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저의 이런 얘기를 듣고 반대로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생각하게 되면서 무언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튼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오늘 유튜브 관리 그 채널을 딱 열었는데 구독자 수가 50명이 딱 넘었더라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구독자 수가 51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소소하게 하루에도 몇 개씩 수가 늘어나는 거, 클릭이 좀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보고 그래프 보는 거 저 너무너무 좋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5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그런 조그만 숫자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커요. 제가 51명 앞에 두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벅차요. 5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그들의 우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51개의 우주와 함께 연결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이렇게 꽉 차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작은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저의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이야기하고 좋은 점도 나누고 이러는 시간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 일과 또 별개로 이 일은 꾸준히 하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좀 정리해보자면 메타인지, 나의 강점 파악하기, 나의 1년 목표, 퍼실리테이션, 좋은 강사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나를 분류하는 방법, 뭐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이런 키워드를 변치 않는 키워드를 계속 잡고 쭉 가는 것도 좋은 기획인 것 같은데 계속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뭘까? 내가 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즐겁고 쉽게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분명한 당신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이 궁금해요. 영상을 쭉 듣다가 맞아. 나 이거 할 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난 너무 쉬워. 난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떠오르셨을 것 같거든요. 공유해주세요. 저도 듣고 싶으니까. 댓글을 좀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의 영상 말미에 제가 이런 요청을 하는 거라 영상을 과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시청 시간도 나오더라고요. 그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청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제가 그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여튼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댓글 남겨주세요. 저 궁금해요. 여러분의 강점 아니면 강점이라 하기 쑥스러우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뭔지 얘기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책 계속 읽을 거예요. 저 사실 이 책 지금 너무 읽고 싶거든요. 오늘도 지하철에서 조금 읽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얼른 제가 읽으면서 우리 또 얘기 나눠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졸리네요. 또 다시 10시 44분입니다. 이거 편집하고 12시 전에 잘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밤 되시고 아침에 보고 계시다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